자, 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오늘도 역시 개별 종목 보기 전에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요거 한번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강세를 보여주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하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사상 최고치에 다가간 만큼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강보합 수준에서 끝났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지금 S&P 500에 상장된 기업들을 기준으로 이 실적 발표된 약 80%의 이상의 기업들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GE와 UPS 또한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번 상장 이제 실적을 발표할 기업들의 기대감 또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9월에 주택 판매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14% 급증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전미 주택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월과 마찬가지로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된다면 이 주택 건설은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리치먼드 연은 10월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12, 전월 마이너스 3에서 대폭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미국 10월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에는 113.8을 기록하며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국제 유가가 어느 정도 잡혀야지 인플레이션이 잡힐 텐데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란의 핵 합의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오펙 플러스의 생산량 유지 전망에 다시금 유가가 또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다른 원자재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중국의 당대 부동산이 2.5억 달러의 달러채 상환에 실패하면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이 더욱더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티뱅크가 지금 거기가 지금 더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어요. 코인 시장에 대해서 이전보다도 이제 보다 더 긍정적인 시선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SK 하이닉스 쪽에서 낸드 플래시 부분이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디램 부분의 이익이 내년부터는 조금 감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낸드 플래시 부분에 있어서 흑자 전환을 했다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상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만도가 리비안에 자율주행 부품을 공급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자율주행 쪽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 전기차 부품이나 아니면은 배터리 쪽만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줘갖고 좀 소외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곤 했잖아요. 다시금 자율주행 쪽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로보월드가 시작이 된다라고 해요. 로봇 같은 경우에도 뭐 공장이나 이런 데 많이 들어가곤 하는데 최근에 주춤했잖아요. 다시금 올라갈 수 있으니까 로봇 쪽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당장 바로 이전 영상만 보셔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중공업 쪽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배 만드는 거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지금 오후 시장 조금 지나갔고 보고 있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후판 가격이나 이런 부분의 리스크가 조금 많이 없어지고 있기도 하고 지금 선사 가격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선박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선박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수주 물량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선 쪽은 다시금 지금부터 봐야 된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계속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제 말을 듣고 어제 조선 쪽을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아침에 조선 쪽을 잡으셨다면 나름 재미를 좀 봤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한국 코러스에서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 GMP 인증 획득 소식이 들려왔다라고 하고요. 지금 정부에서 대출 규제 강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걱정을 하는 게 뭐냐 하면, 다들 몇몇 분들은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기준금리는 변동금리 더하기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근데 올해 한 번 더 기준금리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대출을 막으면서 변동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이 폭을 억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올라가겠습니까? 이게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결국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겠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근데 또 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지금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금리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효과? 그런 걸 맞닥뜨릴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대출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어떻게 보면 돈을 그동안 너무 많이 풀었어요. 그죠? 예, 그러한 상황들이 이제 쌓이고 쌓여갖고 개판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장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다 같이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한번 개별 종목 보도록 할 텐데 제 영상 도움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잊지 않으셔야겠죠. 그러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이 한국 BNC를 가지고 왔는데 좀 61선 돌파 하나 했더니 돌파 못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는 봐야 될지 요걸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현재 한국 BNC의 위치는 정확하게 61선과 91선 그 사이에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지지라인 체크해 본다면 1차적으로는 이전 저점을 한번 형성한 여기를 1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 하단과 겹쳐져 있는 91선 이전에 지지도 해줬었잖아요. 여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 눌렸기 때문에요.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이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지지라인 어디 있는지 두 가지 체크를 했고 그럼 저항이 어디 있냐? 당연히 지금 바로 보여지는 이 61선이고요. 두 번째는 이 21선이 되겠네요. 21선 어제에 이어서 또 오늘도 아래쪽으로 내려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한 다음 주 정도면은 61선이랑 맞닿아 가지고 이렇게 데드크로스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아시겠지만 데드크로스는 좋은 시그널은 아니죠.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여기서 추가 하락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러면 이 아래쪽으로 조금 더 떨어져 91선 부근에서 횡보해주면 상당히 괜찮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자, 과거랑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까지 떨어진다? 그리고 만약에 반등을 21선을 뚫어준다? 그럼 쌍바닥과 동시에 한 달 추세를 뚫어주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21선이 차근차근 위쪽으로 돌아주기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상승의 폭이 굉장히 길었던 만큼 61선도 한동안은 위쪽으로 그리고 아래에 있는 91선도 한동안은 위쪽으로 우상향을 유지를 해줄 거예요. 우상향의 상황은 저항 라인을 생각보다 쉽게 뚫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곤 합니다. 그렇다라는 걸 모든 걸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았을 때 지금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진다라고 해서 여기 위에서 물렸다면 손절을 해야 될 필요는 없어 보이겠죠. 아, 물론 지금 위치에서 지지받고 21선까지 이렇게 양봉 하나 뚫어주면 너무나도 좋아요. 그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상승의 가능성보다 하락의 가능성이 사실 더 큰 게 주식이잖아요. 올라가는 건 되게 천천히 가는데 떨어지는 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악을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니까 어떤 그림이 나올지 다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지라인과 저항라인 한 번씩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올라가게 될 시에는 매물대가 어디가 비어 있을까 체크를 해보면 여기까지는 매물대가 조금 있긴 한데 요 부분이 비어 있네요. 빈 공간 뚫고 여기 부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도 그러니까 쉽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어제도 이어서 만약에 그러면 너라면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이냐? 저는 저라면 그냥 안 샀죠 여기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21선을 뚫어야 돼요. 이런 모양 같은 경우에는 쌍 바닥이 안 만들어진다라고 하더라도 21선 뚫고 위에서 자리 잡아주는 모습 보여주면 거기서 매수를 할 것 같고요. 물렸다라고 하면 떨어지는 거 그냥 버틴다. 네, 버틴다. 더 떨어지더라도 버틴다. 버티고 있다가 21선 돌파하고 21선 확실하게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시그널이 보여진다면 그럼 전 여기서 추가 매수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산 만큼 파는 거죠. 손실을 조금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고 다시금 올라타는 모습 보여주면 다시 사는 거예요. 핵심은 뭐다? 21선 위에서 추세 돌 때까지 자리 지켜주는 거다. 어떠한 호재가 있더라도요. 결국엔 다 주가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차트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 우리가 이 세력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알 방법은 없어요. 근데 차트를 보면 최소한 맨 뒤에서 남들 다 알고 나서 아는 그런 사건은 없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상황별 대응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는 건데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것들을 얻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크게 보면 우상향이다 보니까 더 올라갈 여지가 있어가지고 다음번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을 때 우리 모두 박수 치면서 웃으면서
이 한국 BNC 마무리 지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겠죠? 감사합니다.